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프랜시스 쿠릭이 유전자를 결정하는 DNA 코드를 해독한 공로로 1962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즐거움, 슬픔, 야망, 기쁨, 정체성, 자유, 의지 그리고 사랑은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낸 조합에 불과하다. 이러한 크릭의 말은 그때 당시 의학계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들뜬 기분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펜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다른 어떤 식품보다 초콜릿에서 다량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콜릿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는 게 아니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대고 손에서 땀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공이 확장되는 거, 이거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펜에틸아민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동공 확장, 우리는 매력적인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각적인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동공이 확장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죠. 또 다른 사랑 호르몬 엔돌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따라서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을 많이 도와주죠. 남자와 여자가 키스를 하는 순간 서로의 침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해석하게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끈적끈적한 관계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것을 그 순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여자의 뇌는 상대 남성의 면역 정보를 아주 재빠른 속도로 분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생화학적인 반응이 잘 맞는 커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궁합이 잘 맞는 커플들이죠. 이런 커플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사랑은 무엇이다? 네, 만병통치약이에요. 혹시 블루존이라고 아십니까? 일종의 장수촌이죠. 블루존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하는 4가지 장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 두 번째 잠, 세 번째 웃음, 네 번째 사랑.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우리의 무병장수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사랑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성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양육 호르몬이죠. 엄마로 하여금 애를 잘 돌보게 하는 그러한 생리화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엄마가 아기를 봤을 때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 연구 결과 아기뿐만이 아니라 아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물체를 봐도 여성의 뇌에서 프로게스테론, 모성의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아기들은 짧고 통통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이 약간 조금 동그란 형태를 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상당히 큰 편이고 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여자들이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모성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가 주는 호르몬 분비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아기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고민형만 봐도 이 머리에서 모성의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어조 멸치남보다 약간 키는 조금 작다 하더라도 통통한 그러한 고민형 스타일의 남자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 18기 영수 관련된 컨텐츠 보게 되면 그 댓글에 이러한 댓글이 조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영수 제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여자들이 저렇게 철썩철썩 달라붙을까? 아,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고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는 곰 스타일의 남성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느낀다? 모성애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모성애가 강한 여자들은 과연 어떤 스타일의 남성과 결혼하는가? 일단 키가 조금 작은 편이고 또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의 살, 특히 볼살이 통통한 남자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좀 보편적으로 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때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성향 혹은 환경에 따라서 남자들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들은 백마에 대한 판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남자들이 변태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당연히 생물학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금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높은 수준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여성의 임신 그리고 출산 가능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발은 그 머리카락 두께가 조금 얇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모발의 풍성함은 약 15% 정도 다른 스타일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보다 더 높다라고 해요. 당연히 금발 자체 풍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다익선. 하지만 금발이라고 하더라도 첫 아이를 낳은 이후 그리고 만으로 3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의 그 톤 자체가 점점 어두워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어두운 톤의 머리카락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통계를 보게 되면 금발 여성 중에서 40% 정도가 자신의 금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탈색 혹은 염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발 미녀에 대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 너무너무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 이게 쭉 보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일단 건강하지 못하면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 깨진 호르몬 균형은 우리의 겉모습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생긴다? 네, 건강한 사랑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